네, 오늘 민주연구원 우리 최혁진 부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댁이 원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어젯밤에 열린공감TV 녹화 마치시고 원주 네. 갔다가 네, 오늘 아침에 다시 서울 오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니, 원주가 말이죠. 뭐 전철이 닿는 것도 아닌데 아유 너무 힘드시겠어요. 아이고. 예, 원주 가까워졌습니다. KTX도 있고요. 그래도 그렇지. 아이고, 먼 길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의 충격파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아침 신문을 쫙 보니까 말이죠. 조선일보 빼고 모든 언론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중앙일보 정도가 좀 온화한데 한숨을 쉬게 만든다. 이 정도고요. 네. 동아일보부터 시작해서는 거의 모든 언론이 이른바 주류 매체들이 이런 기자회견을 왜 했느냐 그러면서 맹렬히 질타를 냈고 한겨레는 아예 이제 끌어내리자 이런 표현까지 지면에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몇 가지 좀 저는 생각해 볼 거리가 있더라고요. 네. 우선 언론 중에 일부에 가스라이팅 프레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김건희가 윤석열을 가스라이팅한 거다. 네네네. 맞는 얘기인데 네. 한 가지 가스라이팅 프레임 뒤에 또 숨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착하고 아내를 사랑할 줄밖에 모르는 대통령이 아내에게 속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저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예, 아내의 문제만 단돌이 하면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대통령을 맡겨도 기본은 하지 않겠느냐.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하나 있지 않나. 또 그런 프레임의 잘못 저희가 빠지는 것은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가스라이팅은 심리학의 영역인데 심리학의 범주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정치학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 덫을 놓다시피한 그런 어떤 의도된 그런 프레임이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 동조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김건희, 최은순 일가가 각종 비위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부터 해서 예전에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럴 때마다 사법적인 방탄으로서 그것들을 지켜내고 그리고 어쨌든 공동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대통령도 그런 의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 단순 가스라이팅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그 의혹이 나중에 팩트로 다 사실 확인이 될 경우에는 적극적 동조자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연장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는 게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다음 또 하나 어제 제가 기자회견을 다 보면서 순간 당황했던 게 부부싸움이라는 용어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김건희와 관련한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부부싸움에서라도 하여튼 좀 제동을 걸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는 건 맞습니까? 제가 작전을 짰구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어제 140분의 이 맹탕 기자회견을 듣다 보면 어떤 뉘앙스를 만들어가고 있냐면 마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남편이 이제 남편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내가 막 따져 물어요. 당신 뭐 하는 거냐 지금 똑바로 살아라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 대범한 남편이 그래 미안해 여러 차례 미안해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아내가 왠지 그래도 진정 어린 사과를 하니까 내가 참 받아주겠어 해야 되는데 아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정말 뭘 잘못했는지 알고 사과하는 거야? 대한민국 모든 여자들이 다 그래요. 잘못했다 그러면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 프레임을 어제 갖다 썼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 진정한 사과라면 뭘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다들 그 마음이 불편하다니까 내가 사과는 할게 어쩌고저쩌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보면 이게 마치 드라마에서 까칠한 아내와 대범한 남편의 프레임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머리를 썼구나. 먹히지도 않겠지만. 전혀 안 먹히는. 그러면서 이런 프레임이 먹히는 세대가 있어요. 어르신 세대들. 어르신 세대들은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여자가 저렇게 까칠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노림수가 있었던 것은 지지율이 확장은 되지 않지만 고령 세대를 좀 기반으로 한 20% 내외 정도의 강력한 지지층만 구축이 되면 그걸로 임기 마치겠다. 이런 작전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17%입니다. 2%포인트 떨어졌는데 오늘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지만 그러기에는
어느 정도는 평소에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워낙 개판 쳐가지고 저 모양이 돼버렸으니 네. 누가 그것들을 갖다 그 프레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드라마 프레임으로 받아들일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네. 없다. 예. 이게 오늘 여론조사 결과로 드러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은 아직 먹힐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참 가짜는 수를 썼는데 네. 그 수는 통하지 않는다. TK 쪽의 민심 위반은 정말 뼈 아플 거예요. 맞습니다. 그 어른들은 정말 그냥 보수적 정당이면 무조건 지지해 오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등을 돌렸다라는 거는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건 감당 못할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차라리 이거 뭐 윤석열이 영남 출신이면 모를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빚진 것도 없어 사실은. 우리 지역의 아들을 뭐 살려야 한다, 키워야 한다 이런 부채 의식이나 혹은 뭐 지켜야 한다는 또 부담감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자, 확실히 그 김건희는 V0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너무 이 김건희에 대해서는 그 드러난 비위도 엄청난데 말이죠. 또 그 비위를 감추기 위해서 무리수를 쓴 것도 오만 가지인데 이렇게 윤석열이 그 법을 다뤄봤던 사람이 이런 지경으로 지금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이거는 뭐 진짜 가스라이팅이 가장 크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김건희 일가와 결별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닥칠 수 있는 그런 불이익들 이런 것들이 염려가 돼가지고 완전히 약점 잡혀서 저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닌지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제 주변에 많은 그 뭐 민주당 당원들이거나 지지층인 분들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분통이 터졌다라고 하는데 아주 재미있게도 아주 가까운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안심이 되더라. 그 마음의 부담을 덜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밤새 고민했답니다. 정말 쟤네들이 주술을 쓰는 것 같은데 윤석열이 정말 주술의 효력으로 순간적으로 너무 잘해서 그 아무런 비전도 없는 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까봐 자기는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을 딱 보니 주술의 위력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아니 이게 뭐 어제 특히 웃기는 발언이 이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은 뭐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본인이 야당이 추천한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본인의 과거를 망각을 한 건지 어떻게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까요? 그게 이제 가만히 보면 정말 웃긴 게 우리가 특검을 하는 이유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검경은 부실 수사와 방탄 수사로 일관하고 있을 때 그 검경이 그럴 때 특검이 나오는 법입니다. 지금 특검이 나온 이유 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계속적으로 뭐 수사를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압수수색도 안 하고 덮어주기로 일관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안 해놓고 했다고 또 뻥을 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하게 되면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또는 여권의 각종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추천했을 때 특검이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이걸 갖다 위헌이란 말로 적당하게 뭉개면서 마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특검을 대한민국에서 한두 번 했던 것도 아니고 특검이 왜 제기가 되고 왜 해야 되는지를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특검 해야 된다는 지지율이 60-70%가 나오는 마당에 저런 말은 뭐 먹히지 않을 말인데 그냥 그 유체이탈 화법으로 하시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뭐 하여간 뭐 김건희는 수없이 털렸고 거기서 이제 결국 무혐의로 처분됐다. 이 발언과 야당 특검 추천은 그 위헌이다. 이 모든 말은 그냥 바로 보수 언론에 의해서도 팩트 체크를 당해서 거짓말로 규명이 됐습니다. 참 비루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느 세계에 살다가 이 기자회견장에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자, 그 결정적으로 공천주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발언을 두고 김용민 의원 등은 이거는 실토한 거다. 자백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합니다. 맞고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국민들 다 아실 텐데요. 아니 동네 할머니들이 어제 기자회견 보고 그랬대요. 뭔 대통령이 나와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일반 시민들이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사실 공직사회가 다 알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공공에서 입찰을 하나 한다 치면 내가 모시는 윗분의 지인이 입찰 들어오잖아요.
아무 말을 안 해도 윗분이 아무 말을 안 해도 공직사회는 이걸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조금 챙겨줘야 되나? 정보라도 흘려줘야 되나?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은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체 그런 상황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게 공직사회의 불문율처럼 있는 건데 이건 지나가면서 말까지 해요. 그 사람이 나하고 아주 친한데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고 가면 그게 말로 끝납니까? 지나가는 덕담으로 끝납니까? 그 얘기는 메시지예요. 해주라고 하는. 그 검사들이 그 정치를 몰라가지고 헛소리한 게 아니라 검사 사회는 특히 이런 문화가 많아요. 근데 이제 고위 검사하다가 옷 벗은 사람, 변호사 개업한 사람 말이죠. 자기가 이제 수임한 사건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 조사받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또 거기가 또 자기가 있었던 검찰이야. 그랬으니까 수임했겠지. 맞습니다. 그 검찰에 수사 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무개 후배 요즘 잘 지내지? 그러면 예 선배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배님 뭐 개업하셨다면서요? 그래. 내가 아무개 사건을 맡았어. 그 사건이요? 내가 그 사건 맡았어. 맡았어. 그래, 수고해. 딱 끊고. 그러면 다 알아차리는 거지. 이게 전관의 힘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이는 대놓고 김영선 일을 하라고 그랬다 자기가. 그러니까요. 그것도 최고 권력자라는 사람이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거기 해주라고 한 거잖아요. 아니 지들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재명 대표가 그냥 다른 거 말고 있는 사실만 얘기해 주세요 한 거 가지고도 그거는 위증교사다라고 밀어붙이는 인간들이 어떻게 최고 권력자의 지위 당선된 자가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날에 가장 힘이 강력할 때 게다가 이제 한 달 후에 선거 한 달도 안 남았지. 그 선거에 공천 관련해서 자기가 당의 의견을 내면 그럼 당선자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국민의힘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대통령이란 사람 장관 임명권자잖아요. 총리 장관 임명권자인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다 장관 한번 해보고 싶을 텐데 그런데다 대놓고 그런 얘기를 흘려버리면 이거 기회는 왔다. 얼른 가서 저 말씀을 받들어가지고 눈도장 한번 찍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직권남용인 거고요. 그걸 갖다 그런 말 하면 어때냐라고 할 사람은 공직자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얘기해도 안 먹힌다. 이게 사실은 보험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 수사기관 가서 해야 되는 개드립입니다. 그래서 개풀 뜯어먹는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얘기한들 이 공천에 반영되겠냐. 나는 어떤 압박을 가한 게 아니라 그냥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다. 다 이게 전형적으로 형사범죄 피의자들이 그 수사에서 더 이상 기소되지 않으려고 만들어내는 어떤 기술적 발언입니다. 경찰서에만 가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아주 초보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자기 위에 팀장이나 부장이 자기가 수사할 사람 이렇게 불렀는데 손을 잡고 들어와요. 오늘 수사 때 어쨌든 내가 마침 또 내가 아는 분이셔. 한마디 하고 가면 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저런 얘기를 대놓고 기자회견장에서 저는 놀랐습니다. 저런 말을 그냥 뱉어버리는 거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데 그렇게 이분이 그 사건 맡았어라고 했는데도 그냥 계속 질주를 한다. 그러면 이제 검사장이 부르겠죠. 맞습니다. 눈치도 없는 새끼. 네가 무슨 검사야 이 새끼야. 저기 어디 시골로 갑니다. 그래서 시골 지청 같은 데 계신 분들 중에 깨끗한 검사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무능하다고 보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그 승진이 못 된다. 이런 썩어 빠진 이 검찰 왕국에서 좀 인사상 불이익 받으시는 분들 중에 괜찮은 분들 많다라는 점. 요즘에 고위공직사회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런답니다. 저기 어디 한직이나 시골로 발령받으면 다들 입꼬리가 귀에 걸린다. 그렇지. 이 청와대 용산에 이게 발령이 나면은 이 신세 조진다 다들 한숨 푹푹 쉬고. 용산과 멀어질수록 공직 생활이 안정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